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3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 4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골라온 신간은 권여선 작가님 신작 소설집입니다. 아직 멀었다는 말이라는 제목의 소설집인데요. 표지가 너무 예쁘죠. 최근에 본 책 중에 제일 예쁜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신간 소개해드릴 때 다 읽지 못한 채로 소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책은 그냥 쥐고 바로 다 읽은 다음 작품, 그 다음 작품 계속 더 읽고 싶어지는 작품집이었습니다. 저는 권여선 작가님 작품집 중에 비자나무 숲이라는 그 문학가지성사에서 나온 작품집을 가장 좋아했는데 아직 멀었다는 말도 그만큼 좋은 것 같아요. 두고두고 가끔 다시 펼쳐보는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편마다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또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뭐 엄청 즐거운 마음으로 읽기는 어려운 소설집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인물들을 마주할 때마다 점점 속에서 답답함이 끌어오르고 무언가에 화가 나는 걸 느꼈어요. 내가 뭐에 화가 나는지 잘 모르는 채로 읽다가 이 사람들의 불행한 인생이 이것이 그냥 단순히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진 게 아니라 굉장히 부당한 불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이 읽는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화가 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뒤늦게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는 작품집이고 뒤에 김혜란 작가님의 추천사처럼 소설이 주는 위로가 따뜻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정확함에서 오는 걸지도 모른다라고 김혜란 작가님이 쓰셨거든요. 그 추천사가 정말 딱 맞는 작품집인 것 같아요. 무엇이 그렇게 멀었을까요? 아직 멀었다는 말. 무엇이 그렇게 먼 걸지 아마 읽는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바가 다른 작품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목은 안에 있는 작품 가운데 하나의 제목을 딴 게 아니고 아직 멀었다는 말이라는 작품은 여기 실려 있지 않거든요. 그 작품들의 제목을 따지 않고 작품집 전체를 관통하는 새 제목을 붙인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첫 문장을 읽어볼게요. 첫 작품은 모르는 영역이라는 작품입니다. 이호성 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한데요. 네, 첫 문장은 다영은 여주에 있다고 했다. 네, 여주에 있는 다영이라는 인물을 찾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네, 모르는 영역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문장을 제가 보통 읽어드리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이 책의 작가의 말이 너무 좋아서 작가의 말도 아주 조금만 맛배기로 읽어보려고 해요. 권여선 작가님이 작가의 말 쓰는 게 너무 어려웠다라고 심경을 토로하면서 그 심경 끝에 멋진 작가의 말을 쓰셨는데 계속 작가의 말을 모르겠다라는 말을 반복해 쓰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대목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모르겠다. 그래도 독자여, 나의 눈물겨운 독자여. 내가 더는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그날이 오면 부디 우리 다시 만날까? 작가의 말도, 모르겠다는 말도, 아직 멀었다는 말도 하지 말고 나는 식어 차고 당신의 손은 따뜻할 그날에. 이렇게 끝나는 소설집입니다. 아직 멀었다는 말. 읽으면서 제가 왜 이렇게 감정이 막 복받치는지. 네, 두 번째 책은 정희진 작가님의 글쓰기 책이 2권이 같이 나왔어요. 책에 대해서 짧은 칼럼을 한겨레에 꾸준히 쓰셨는데 이제 그 칼럼들을 정리해서 총 5권의 책으로 묶어서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번에 1, 2권이 같이 나왔고 이렇게 요게 1권, 요게 2권입니다. 1권의 제목은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쓴다. 2권은 나를 알기 위해서 쓴다 입니다. 일단 정희진 작가님이 책에 대해서 쓴 칼럼은 제가 이렇게 책으로 묶여 나오기 전에도 정기적으로 좀 검색을 해서 읽었어요. 뭔가 회사에서도 이렇게 바쁜 업무에 치이다가 잠깐 짬이 날 때라든가 어떤 분위기를 환기하고 싶을 때 이제 정희진 이름 검색해가지고 읽고는 했는데 신문 칼럼이다 보니까 뭐 분량도 짧고 내용도 굉장히 압축적이어서
쓱 읽고 나면 좀 개운해지는, 좋은 글 읽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상쾌함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용도로 제가 정희진 작가님 칼럼을 즐겨 읽었는데, 이제 그것이 묶여 나온 거고요. 총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제목은 윤리학과 정치학은 글쓰기의 핵심이다. 정치적 행위로서 글쓰기. 이게 1장의 제목과 부제이고요. 2장은 당사자의 글쓰기는 혁명의 꽃이다. 내용이자 방법으로서 윤리적 글쓰기. 3장은 글쓰기의 두려움과 부끄러움, 세월 후에 대해 쓴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권 안에 60편이 넘는 책에 대한 글이 짤막짤막하게 실려 있는데, 큰 장점으로는 이 책들의 분야가 아주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즐겨 읽지 않는 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책에 대한 좋은 감상글을 읽고서 그 책에 오히려 관심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기에도 좋고, 가령 1장의 첫 5권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김연경의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운다. 강준만의 싸가지 없는 진보. 정약용의 목민심서. 마셜 맥루언의 미디어의 이해. 백중현의 대통령과 종교. 이렇게 정말 제각각의 분야이죠. 저도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읽었던 글들도 있겠지만 짬짬이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쓴다.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일단 있을 테고, 그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면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어야 되죠. 그러고 그 나쁜 사람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 갈고 닦거나 무언가 끊임없이 사고를 거듭하거나 되새기거나 그리고 반성하거나 그런 작업을 이제 정희진 작가님의 글쓰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내용이 잘 담긴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첫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머릿말의 첫 문장은 프란츠 파논과 나혜석의 말을 일단 인용을 하고, 이 책의 제목,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쓴다는 나다운 표현이긴 하지만 제목으로 정하기까지는 용기가 필요했다. 네, 왜 용기가 필요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매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번째 책은 글과 그림이 함께 있는 책입니다. 보선 작가님이 글 쓰고 그림을 그린 나의 비거니즘 만화. 딱 봐도 어떤 책인지 느낌이 오시죠? 부제가 어느 비건의 채식과 동물권 이야기. 그리고 앞뒤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른 존재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콤마. 이 콤마 다음에 이어지는 생각이 아마 담긴 책이겠죠. 그리고 초판 한정 이벤트로 대한민국 대표 비건 레스토랑 쿠폰 세트를 줘요. 그래서 책 안에 끼워져 있었는데요. 되게 신박한 아이디어죠. 비건 레스토랑 최근에 찾는 분들 많아지셨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냥 이 비건 레스토랑 루트를 따라서 여행을 좀 다녀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비건은 아닌데 비건 지향인이에요. 작년에 제가 그 동물권 행동 카라와 함께 다름 아닌 사랑과 자유라는 책을 만들기도 했고, 그런 과정들이 조금 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수많은 비건 혹은 동물권 관련 책 가운데 이 책이 마음에 들었던 점은 대부분 비건이나 동물권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이쪽이 어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는 느낌을 참 이렇게 잘 빼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책을 쓰시는 분들의 머릿속에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 시급한 일인지,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일인데 라는 그 생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지점을 잘 정확히 짚고 강렬한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다 보면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그걸 읽는 내가 위축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책은 그런 점에서 조금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장기적인 내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기조로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데에 도움을 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뭐 고기를 먹는다 아니다, 뭐 유제품을 먹는다 아니다 이런 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뭐 음식을 남기지 않고 동물 보호 단체에 기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내 생활 반경 전반에 대해서 아까 여기 띠지에 적혀 있던 것처럼 다른 존재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그 고통에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비거니즘이고 그 자체가 동물권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좀 편하게 인도해주는 가이드북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비거니즘의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는 사실 없죠. 뭐, 이 문제 말고도 세상에 신경 쓸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포괄적인 환경 문제도 있을 거고, 기아 문제도 있을 거고, 다양한 문제가 도처에 산재해 있는데, 특히 내가 신경 쓰이는 것, 내 마음을 자꾸 아프게 하는 것이 저는 이쪽 비거니즘과 관련된, 동물권과 관련된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문장은 네, 머릿말의 첫 문장입니다. 비거니즘을 만나기 전 제가 느끼기에 세상은 인간만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책입니다. 나의 비거니즘 만화. 저는 이 책을 보고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좀 줄이고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많은데 무언가를 한 번에 하던 걸 한 번에 끊는다거나 내 생활 습관을 단번에 바꾼다거나 그것은 정말 오래 못 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고기는 뭐 원래 잘 안 먹으니까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이는데 유제품이랑 달걀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유는 두유로 바꿔서 뭐 라떼라든가 뭐 시리얼 먹는다거나 할 때 두유로 바꿔서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 그리고 달걀을 제가 달걀을 매일매일 먹는데 요거를 좀 줄여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책은 유유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제목은 내가 왜 계속 살아야 합니까? 한국어판으로 만들면서 원제를 살짝 변형했는데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제도 새로 붙였는데 퓰리처상 수상 작가가 묻고 세계의 지성 백인이 답하다. 윌 듀런트라는 이름이 낯선 독자들이 많을 테니까 부제에 퓰리처상 수상 작가라는 이 사람의 어떤 이력 중에 큰 부분을 내세워서 부제로 붙이고 이 사람이 세계의 지성 백인에게 무언가 이제 물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제목, 내가 왜 계속 살아야 합니까? 로 추측이 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얇아요. 유유출판사에서 나오는 많은 책들이 그렇듯 200쪽이 조금 넘는 딱 이렇게 핸디한 책입니다. 그래서 가방에 그냥 쓱쓱 집어넣고 조금씩 읽기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어떤 책인지만 대략적으로 파악을 한 상태인데요.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윌 듀런트가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를 읽고서 그게 좀 재밌어서였습니다. 윌 듀런트는 워낙 20세기의 저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1930년 가을에 뉴욕의 자택에서 뭐 낙엽을 긁어 모으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잘 차려입은 남자 한 명이 다가와서 조용히 말을 건 거죠. 나는 자살할 생각인데 당신이 나에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납득하도록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살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긴 하죠. 윌 듀런트가 나름의 적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 거예요. 남자는 딱 봐도 설득되지 못한 얼굴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가 뭐 살았는지 계획대로 자살했는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를 만나고 나서 윌 듀런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뭐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늘 생각하며 살아왔겠지만 보다 더 깊이 천착해서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전 세계의 다른 유명한 소위 셀럽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대달라. 크게 세 개의 부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1부에는 윌 듀런트가 쓴 편지들이 묶여져서 나오고요. 그리고 2부에는 답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문인들의 응답, 연예인, 예술가, 과학자, 교육자와 지도자들의 견해, 종교인들의 대답, 새 여성의 해석,
그리고 감옥에서의 단상. 이 편지를 보낸 사람 중에 한 명은 뉴욕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종신형 죄수였기도 해요. 그리고 회의론자들의 발언. 회의론자는 딱 버트런드 러셀과 버나드 쇼가 눈에 들어오네요. 그럼직한 사람들. 마지막 3부로는 윌 듀런트가 이제 삶의 의미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정리해 쓴 글이 실려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시대 보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당대에 저명한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고 있나 좀 알 수 있는 책이고, 이런 편지를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면 실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삶의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해서 썼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간극, 진짜 삶과 삶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제 간극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거는 어떤 걸까 생각하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볼까요? 나는 1931년 7월 15일 뉴욕에 있는 나의 집에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유명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조금씩 다르게 써서 보냈다. 그러고서 뭐 존경하는 땡땡님께 하면서 이렇게 편지 내용이 실제로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3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 4권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요즘 워낙 흉흉한 시국이라서 다들 많이 긴장도 되고 또 공포와 두려움과 여러 가지 걱정들에 둘러싸여서 아마 생활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일상을 또 단디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그리고 즐거운 일들 많이 또 생각하고 만들고 그렇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